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9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내용은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 이제 붙인 뒤에 이제 세 가지 논쟁을 이제 거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쟁은 하이델베르그 논쟁인데, 같은 대학교 내에서의 교수진 간의 어떤 논쟁. 여기까지도 뭐 사람들은 뭐 생각보다 이제 독일 전역에 다 지식인층 중심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제 개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는 않은 단계였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이제 그 회의부터 이제 조금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전문가를 보냈고, 이제 둘이 어제 토론을 나눈 끝에 루터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루터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을 했고요. 루터는 여기서 출판 인쇄소를 이용을 해서 논박했던 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제 독일어로까지 번역해서 붙여버림으로써 이제 점점 이제 자신이 이제 옳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또한 하필 때마침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표현이 됐던 독일의 황제 자리직이 비면서 정치적으로 묘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곧바로 어떤 이제 손을 써서 루터에게 이제 그 과감하게 이제 화형을 처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사용을 하신 것이죠. 때에 맞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신기한 또 루터의 어떤 그 행보가 보여집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제 놀라운 일인데, 세 번째 이제 그 논쟁이 된 이제 그 라이프치히 논쟁. 이 논쟁이 이제 대단히 특이합니다. 이 라이프치히 논쟁은 이제 로마 교황청과 이제 다툰 것이 아니라 인문학자와 이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인문학이 새로운 신학문이었는데, 이 인문학자들 간에도 이제 어떤 색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의 어떤 성경 중심의 해석론에 있어서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루터와 이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의 충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인문학자 간의 충돌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대단히 신기합니다. 참고로 루터는 그 이제 그 비텐베르크 대학은 신생 대학이었고, 이제 유럽에서 쳐주지도 않는 완전 외진 곳의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그 뭐랄까 이제 촌구석 아주 그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 대학교에 어떤 일개 수사 같은 어떤 그런 취급을 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점점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어쨌든 인정받지 않는 어떤 그 시골 외진 곳 출신으로서의 어떤 성격과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명 대학을 다닌 사람이었고, 좀 더 정교하게 인문학을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토론을 붙었을 때 루터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화를 참지 못하면서 막 말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대에 그 인문학자들 간의 토론을 할 때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화를 내는 사람이 일단 진다. 뭐 좀 이런 게 있었고, 에크는 교묘하게 말을 질질 끌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찾다가 이제 그 어떤 약점이나 꼬투리 잡을 것으로 있으면은 딱 그걸 잡아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평면적이고 아주 직선적으로 마치 시골에 순박한 사람처럼 있는 그대로 이제 자신이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막 토론을 진행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에크는 기교를 부리면서 이제 승리를 위해서 이제 어떤 하는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토론의 어떤 이 진행은 이 세 번째 이제 이 토론에서는 에크가 마치 이긴 것과 같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루터의 지지자조차도 어쨌든 토론 자체는 에크가 더 말을 침착하게 잘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승리자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토론을 한번 진 거예요. 이렇게 막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제 그 에크의 종교개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에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교파라고 했고, 루터보다 정직성이 떨어졌다고 했죠.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범하게 했냐면 기교를 부리면서 자기가 인문학자로서 어떤 대학자로서 유럽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루터는 화형까지 각오하고 나서도 어떤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자세인 거죠. 근데 기교가 떨어져서 마치 토론에서 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데, 이 에크가 전에 어떤 잘못을 했냐. 당시에 인문학에 떠오르는 대스타는 이미 크게 뜬 엄청난 대스타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에크가 굉장히 비판한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더 우월하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역풍을 맞아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크의 승리를 좀처럼 믿지 않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게 되었고요. 또 루터는 또 정직하게 이 토론 내용까지도 다 붙였는데요. 이 내용을 보더니 오히려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에크가 잔머리를 굴렸다, 루터가 정직했다라는 것을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루터가 더 각광을 받게 되고 점점 이제 루터의 어떤 가르침이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보다 정확하다, 더 옳은 길을 저 사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루터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이제 파급 효과가 크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루터가 정면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회의 과정에서도 좀 루터가 미온적인 모습을 좀 보인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성찬식에 있어서도 이제 이때 당시에 사제들만 성찬식에 이제 참여를 했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성찬식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는 제후들도 건들지 않으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어떤 그 사제들의 특권 중에 특권, 핵심이라 봤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려서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조차도 이제 그 루터에게 이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라는 입장을 취해서 압력을 넣고, 루터도 어떤 좀 미온적인 어떤 처음부터 막 극단적인 막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좀 미온적이면서 애매한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이 3번의 토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너무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극단적으로 밀면 역풍을 맞아서 위험할 수도 있지라는 어떤 두려움도 루터도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건들지 않으려고 하다가 기어이 그를 먼저 이 제후에게 더 강한 경고를 받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참지 못하고 기어이 성찬식은 평신도도 다 참여할 수가 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어쨌든 이 사제들의 권력이 어쨌든 무너지는 어떤 과정에서 이 제후들조차도 조금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평신도들의 어떤 권한이 세진다라는 게 그 사제들만 권력과 권력 구조가 깎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위치, 어떤 제후나 영주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권한적인 측면까지도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길까봐,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유지했던 권위주의가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 다 건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제후들도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내는 그런 부분까지 건드려지게 되면서 이제 평신도들까지도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이제 그 3번째 그 토론까지 다 끝나고 나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완전 그야말로 이제는 루터가 그 전에 있던 카톨릭적인 잔재를 많이 결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오히려 교황청이나 로마에 대한 비난은 없어요. 하지만 뭐가 안 되고 뭐가 옳고라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다 뚜렷하게 짚은, 막 비난의 어떤 글은 아니지만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하게 정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제들 간에도 뭐 수녀 간에도 이제 서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주제예요. 이거는 정말 그때 당시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야한 말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에 그것도 다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수도원 제도의 어떤 폐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성인들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바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제후들이나 평신도들이 옳은 말씀을 경계해서 옳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무시하면 안 된다 등등.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때 당시 근본적인 어떤 권위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터의 개혁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너무 극단적이다 할 정도로까지 이제 모든 것을 파헤쳐서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사회 경제 질서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건들기 시작했고, 정치 구조까지 다 건들게 되었다. 의도하지 않게. 제후들도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 역시 이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루터에 대한 어떤 급격한 지지자들과 또 반대자들과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실갱이처럼 묶이면서 여러 가지 논박을 더 추가적으로 더 복잡하게 이제 주고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루터는 마침내는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마침내 자신의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지지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제공한 어떤 이 가르침과 교본들을 다 불 속에 던지면서 태워버리는 어떤 행동들을 했고요. 이에 이제 흥분을 해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제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세 번째 토론 이후에 이제 곧바로 60일의 기회를 주겠다. 이게 지나가면 파문당할 것이다. 이 경고 협박을 했고요. 파문당하고 나면 이제 얼마든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근데 루터는 이래 굴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로마 교황청도 역시 루터의 어떤 저서들을 태우려고 하는 행동을 했고, 근데 신기하게도 막상 루터의 저서를 태우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랬답니다. 저 사람이 화형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고 이제 화형을 당할 사람인가요? 라고 반문했답니다. 그랬더니 로마 경찰은 아직 그 화형선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루터 쪽으로 기운 것이죠. 이런 분위기도 작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금 루터에게 상처가 될 법한 일도 있었어요. 영적인 아버지였던 슈타우피츠가 루터를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은 천주교와 결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옹호하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루터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진 않았지만 루터와 결별을 하게 되는, 그래서 루터는 졸지에 영적인 아버지도 잃게 돼서 허전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친아버지와도 결별했고 이제 영적인 아버지인 슈타우피츠와도 결별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괴로움도 호소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어쨌든 진리를 고수하면서 이전의 어떤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것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엄청나고 이제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내용들을 기어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논문까지 내게 되면서 이제 보름스 회의에 이제 출두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많이 배울 점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 상황적으로 토론에 또 한 번 지기까지 했는데도 신기하게 이제 계속 사용이 되게끔 이끌어간 인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